요즘 시장 보면서 이거 좀 불안한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먼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붕괴를 예고하는 세 가지 징조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거의 지혜는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어디서 죽을지 알고 싶다. 그러면 그곳에 절대 가지 않을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공을 쫓는 것보다 실패를 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먼거는 이걸 역발상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재밌는 생각의 전환이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걸 고민하기 전에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망하는 걸까? 이걸 먼저 묻고 그 길을 피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어떻게 대박을 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쪽박을 차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이죠. 첫 번째 원칙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파멸을 피하라. 먼거는 투자라는 게임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슨 천재적인 플레이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이건 생각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막 뜨거워지고 모두가 환호성을 지를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경고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목표는 돈을 더 버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든 지키는 것,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시장에 폭풍이 오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 뭘까요? 바로 이익 없는 광란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 회사를 둘러싼 이야기, 그럴싸한 스토리에만 열광하는 거죠. 펀더멘털? 그런 건 다 옛날 얘기가 되고 오직 희망과 꿈만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죠. 이 슬라이드 보세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1970년대 니프티 피프티 열풍 때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1990년대 닷컴 버블 때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 AI 열풍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거 혹시 우리가 또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이때 꼭 나오는 말이 있죠. 찰리 할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이번엔 다르다고요.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첫 번째 경고 신호의 핵심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이번엔 다르다거든요. 먼거는 이걸 룰라팔루자 효과라고 불렀는데 진짜 재미있는 표현이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심리,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거대한 광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개별 주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바로 부채와 화폐 가치의 하락이죠. 지난 10몇 년 동안 우리는 진짜 이상한 세상에 살았어요. 거의 무중력 상태였죠. 돈 빌리는데 이자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위험이라는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확 올랐죠. 드디어 경제에 중력이 다시 생긴 겁니다. 이제 모든 건 땅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 투자자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빚을 갚으려고 돈을 마구 찍어내서 내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높은 금리 때문에 빚으로 겨우 버티던 좀비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해서 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완전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금리 인하만 기다리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금리 인하가 항상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호. 이건 먼거가 모든 신호 중에서 가장 혐오스럽다고까지 말했던 겁니다. 먼거는 단호했어요. 나는 비트코인을 독극물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아무런 실질적인 가치도 없으면서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자산을 홍보하는 건 그냥 문명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본 거죠.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세요. 처음엔 그냥 이상한 투기 자산이 좀 나오는가 싶어요. 그러다 기업들이 조정 EBT 같은 이상한 회계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어느새 사기꾼들이 잡지 표지에 혁신가라고 실립니다. 최악은 뭐냐면 결국 우리 연금, 우리 은퇴 자금까지 이런 위험한 곳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먼거가 말했듯이 이건 금융폐수가 우리 모두의 식수원으로 흘러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위험 신호가 모두 켜졌을 때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멍거의 마지막 조언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펀더멘탈은 무시해버린 광적인 시장. 둘째,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 폭탄. 그리고 셋째, 사기꾼이 영웅이 되는 도덕적 해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멍거가 하라는 건 딱 하나예요. 정말 간단한데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 실천하기가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멍거는 이걸 야구에 비유했어요. 근데 보통 야구가 아니에요.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는 야구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공은 100개든 1000개든 그냥 다 흘려보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완벽한 공, 그거 하나만 제대로 치면 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멍거가 파트너인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을 자주 인용했죠. 썰물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시장이 죽을 땐 다들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하지만 하락장이 와봐야 누가 진짜 바보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멍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영복은 잘 챙겨 입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썰물이 빠져나갈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